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의 유재광입니다. 오늘 호남인에서 만날 주인공은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선정된 분입니다. 건설사 대표이사이자 언론사 대표이사로 누구보다 바쁜 24시간을 보내는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인상이 무지하게 좋으십니다. 인상이 좋습니까? 젊을 때는 더 좋았는데. 젊을 때 더 좋으셨나요? 네.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언론 부문에 선정이 되셨는데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저한테 너무나 영광이죠. 열심히 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100인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제가 수상을 했는데 제가 뭐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그 추천이 되고 그래서 선정이 됐다. 그래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계속 뭐 열심히 하셨다고 강조해 주시는데 뭐를 열심히 하신 건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고 또 제가 저희 기사는 밤 12시라도 다 읽어봅니다. 건설업 하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낮에는 현장 가야지 또 뭐 어디 가야지 뭐. 제가 퇴근할 때도 차 속에서 본다든가 집에 가서라도 우리 기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그 밤중에 잘못해 혼을 내니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탄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송은 회장님의 인생을 키워드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정직하자. 네.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직. 네. 제가 오랜 동안 사업도 하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사람이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 성남시 호남향후의 회장직 맡으셨죠? 네. 여기가 근데 엄청 단합도 잘 되고 끈끈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단합 단체가 해병대 전호회, 고대 동문회. 네. 그런데 그다음에 셋째가 우리 호남향후인데요. 특히 성남은 호남이 38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가 한 96만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94만 정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건가요? 옛날에 이제 호남 분들이 잘 살았는데 이제 농경 시대가 이제 조금 안 되면서 이제 공업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촌이네 누구네 또 같이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이주해 사시는 것 같습니다. 단합 활동 뭐 어떤 거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독거노인, 돌봄, 반찬 봉사, 성남 법원 담장 그리기, 학교 뭐 담장 그리기 등등 봉사 활동을 많이 했고요. 반찬 봉사를 저희가 보통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반찬 봉사를 한 달에 한 300분에게 해드렸고요. 가을에는 김장 봉사 1000포기씩 매년 해서 저희 향후님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뭐 큰 활동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뭐 많이 하셨네요. 코로나 시대라 뭐 크게 활동할 수가 없었고 탄천에 작년에 그 수해로 인해서 엄청 해서 탄천 정화 운동도 했고 쓰레기 수거도 했고 뭐 그런 봉사 활동을 좀 했습니다. 성남시 호남향후회에서 일양문화예술단을 창단해서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향후회에서 예술단 하는 게 좀 특이해 보이네요. 호남은 애양의 도시고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무명들은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봉사도 하고 출연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비영리 단체를 창단했습니다. 이게 뭐든 움직이면 돈인데 비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은? 그 비용은 제가 사비로 한 4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요.
우리 그 아는 분들이 네. 우리 향후들이 한 3천만 원 일단 해줘가 7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해서 시에서도 조금 공모 사업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공모 사업을 좀 하고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문화예술계 많이 후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 뭐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예술이 이제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BTS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문화와 예술이 어울려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예술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참 이 일양문화예술단을 하면서 문화 발전이부터 해야 이게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향후의 봉사나 뭐 이런 후원 활동 이거 가족들이 반대하면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죠. 네, 근데 반대 사모님 안 하세요?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저 자체가 이제 유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8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네. 첫 직업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이제 새벽같이 나가서 또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화가 돼가지고 3년 전에 네. 너무 고마워서 니마인드 에딩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했습니다. 결혼식 같은 거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니마인드 네. 에딩이라고. 예. 송은 회장님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신용이 재산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직과 신용 뭔가 네.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나요? 현대건설 네. 정주영 명예회장님 책을 건설을 하다 보니까 한 3번 정도를 읽었는데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신용이 있으면 못할 게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제 마음에 닿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관계를 하든 간에 네. 신용과 또 정직하게 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고 또 믿어주더라. 그래서 인간관계 신뢰도 쌓이고 뭐 그래서 저는 정직과 신용이 제 근데 키워드입니다. 예. 사람들 마음이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잖아요. 믿어주면 그 믿음 가지고 배신하거나 장난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도인가요? 그때 저 서울 강동구에서 옵시텔 공사를 했는데 그분한테 이제 땅을 산다고 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7억도 빌려줬고 공사도 10원도 안 받고 해줬는데 거기서 제가 한 60억을 못 받는 건 피해를 당했어요. 아깝다. 아깝죠. 많이 아깝습니다. 네. 그래 뭐 재판도 5년 동안 하고 뭐 이랬었는데 결국은 3억 2천 받았습니다. 60억 들어갔는데 예, 3억이요. 예. 그 어떻게 마음이 괜찮으셨어요?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또 저희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잘 헤쳐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고 신용을 쌓아간다는 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이게 제가 정직하라는 얘기는 내가 돈을 못 주면 이런 사정 못 드리니 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도 돈을 받아서 거래처에서 받아서 거래처 하청업체들 줘야 되는데 그때도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정 안 되면 제 집이라든가 은행에 저당 잡혀서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직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어떻게 받게 해주셨나요? 그런 진위 같은 거를? 저는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뭐 하루 이틀 하신 분들하고는 이제 잘 그런 게 소통이 안 되지만 뭐 저희 건설업은 특성상 뭐 3년, 5년, 막 10년씩 거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믿음을 주었고 그분들도 저한테 믿음을 줬기 때문에 네. 그런 인간관계 형성에서 서로 신뢰, 믿음이 있어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이랑 신뢰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고호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에서 건축부문 환경부 장관상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저희가 이제 옵시텔하고요. 네. 연립, 나홀로 아파트, 또 뭐 전원주택 이런 공사를 해요. 했는데 자재를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자재를 쓰고 친환경 자재는 뭐 어떤 게 친환경인가요? 예를 들어서 목재를 쓴다든가 아니면 내장재를 쓴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좀 친환경 제품이 있습니다. 좀 가격은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재를 쓰면서 지금 현대인들 아토피라든가 또 피부병
그런 게 좀 안 좋아서 네. 저는 가능하면 친환경 자재를 쓰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했더니 예, 알아봐 주셔서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이거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그건 정부 기관에서 하는 네. 건데요. 자재가 밑에 묻힐 수도 있고 옆에 묻힐 수도 있으면 이제 그 자재를 썼다는 합격증 네. 서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제출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기본적으로 냉난방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제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단열재. 네. 옛날에는 진짜 뭐 손가락을 만져도 들어갈 정도의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차가 밖에 올라가도 그게 안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또 비쌉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뭐 100mm, 150mm 했는데 지금 190mm고요. 불연 난연제를 씁니다. 이제 불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걸 쓰면서 비싸지만 네. 앞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소비자들도 건강에 좋고 네.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난방 이런 게 다 전략이 되고 인체에 해롭지 않고 그렇습니다. 수십 년 건설업을 지금 해오셨는데 네. 지향하는 바 또는 이루고 싶은 목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향하는 바는 참 앞으로도 더 네. 이렇게 친환경적인 건설을 해서 네. 하고 싶고 제가 다 뭐 이룰 수는 없으니까 다음 누가 저희 회사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못한 건 그동안 노하우가 있고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 있으니까 네. 그런 뭐 사람들한테 전수해주고 저도 이제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가 토끼와 거북이. 네. 이건 이솝 부화에 나오는 네, 그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인생 키워드가 되는 건가요? 뭐 아시다시피 그 달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토끼와 거북이가. 근데 토끼가 한참 여자 출발해서 갔는데 저 거북이가 저만큼 늦게 오니까 나무 그늘 밑에 잠을 잤잖아요. 네. 근데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가니까 먼저 지점에 도달해서 1등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꾸준히 해야지 그냥 반짝 그런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성실하게 하자. 그럼으로써 인정도 받고 또 그러면서 남들이 보더라도 잘하고 있구나. 어떤 분은 느리다고 뭐라고 그러는 분들 있어요. 저희도 이제 건축 도급을 만난 것도 있는데 네. 건설은 그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건데 하자가 안 날 수가 없다 하나 최소한의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느려도 그걸 이해해 줘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분들은 다 이해하고 빨리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뭐 성실하게 하는 건 좋지만 네.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가는 게 어쨌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빨리 가서 좋을 것도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일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빨리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급히 막 빨리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하나라도 놓치면 집이 완공이 됐잖아요. 네. 근데 어디선가 물이 셀 수도 셉니다. 있고. 예. 그런 걸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조인을 잘하고 한 번 더 조여줄 거 안 조여줘서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천천히 갈 건 천천히 가고 빨리 갈 건 빨리 가자.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사도 하셔야 되고 언론사도 운영하셔야 되고 뭐 아주 바쁘신데 언론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88년도에 대한경제일보라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아, 기자로 일을 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는 정론지필이라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고.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언론사를 하려면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니까 네. 좀 더 수월해졌고 그래서 그때 못 이뤘던 꿈을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정론직필하는 네. 언론사를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종류가 뭐 신문사, 뭐 방송사.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요? 아. 민영통신사입니다. 우리 뉴스 민영통신사인데요. 연합뉴스는 네. 기관 국가통신사고 저희는 민영통신사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인터넷만 나가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또 매일 우리 매일신문이라고 종이 네. 페이퍼 여기도 저희가 지금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도 같이 하려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언론사 설립하자마자 중국 신화통신사랑 기사 제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예, 저희가 이제 통신사를 하려면 네. 방송국하고 저희하고 이제 컨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잘 좋은 저희가 했더니 그분들도 저희 회사를 알아봤겠죠. 신생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참 좋은 그 신화사 통신이라면 중국에서는 큰 통신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특파원 예, 제일 많은 통신사가 예, 신화통신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우연한 기회 잘 됐고 같이 지금 3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판권도 저희가 가지게 됐습니다. 아, 신화통신기사 한국어 판권이 예. 회장님이 갖고 계신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합뉴스하고 네네. 저희하고 둘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화통신을 선택하신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뭐 특히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견해는 네. 중국 시장이 많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면서 가면 물론 미국도 있지만 우리한테 더 좋은 네.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컨택을 한 겁니다. 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훈민정음 진흥사업 업무 협약, 뭐 예. 우리말 제대로 쓰자 이런 취지인 예.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유래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 네. 한글에 대한 그 모호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고 네. 그런 신문 기사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저라도 네. 좀 바로 잡아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마침 그 김소롱 그 원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제휴를 맺었습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 제대로 알리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어디에 알리는 건가요? 그거요? 네. 매년에 이제 세종대왕 탄신일이요? 탄신일에 맞춰서 그 저희가 행사도 하고 또 2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저는 거기 다 참석은 못하고 거기 그 김수롱 그 네. 원장님은 계속 그런 한국어 보급을 하고 바른말 쓰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직하자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정직하자 이게 상당히 원론적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한번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상대하고 뭐 저희도 도급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 말을 못 믿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제 말을 안 믿고 간 분들은 그때 한 번만 더 하지 그랬어. 자기한테 권하지 그랬어. 그래요. 아니 그때 믿지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때 믿으라고 했잖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 그 건설업도 없는 분들도 있고 뭐 대여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종합 건설업을 허가를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단가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그분들은 우선 싼 게 좋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다 보면 어떤 데 보면 막 4개월, 5개월, 막 1년이가 집이 안 된 집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요. 아주 그러면서 그분이 하소연합니다. 왜 한 번만 더 말하지 그랬냐. 근데 누누이 10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되는가 봐요. 싼 게 좋다고만 생각해서 그런지 정지가 하면 네. 손해보는 것도 있는데 득이 되는 게 더 많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조합주택 하는데 이제 저를 춘천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으로 가면 틀림없다.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뭐 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직이 으뜸이다. 뭐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직 으뜸입니다. 언론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네. 그 정론 직필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언론사라는 게 뭐 5년에 얼마 까먹기 딱 좋은 거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까먹죠. 네. 신생 언론사다 보니까 네. 뭐 아직 수익이 날 수가 없고요. 기존에 있던 언론사들도 많은 적자에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서 저희 상호가 우리뉴스입니다. 네. 우리뉴스 진짜 정론직필하는 언론사야. 제가 막 큰 돈은 없지만 그 정도는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은 네. 있습니다. 아니 적자하고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싶은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대한경제일보 있을 때부터 그런 꿈을 항상 제가 진짜 언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정론 집회를 하면 네. 우리 구독자들도 알아주시고 다른 분들도 그 우리 뉴스 그러면 정론 집회를 하는 곳이야. 네. 그럼으로써 제 이름이 남을 거 아닙니까요? 그 사주가 소문이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든 이름을 걸고 하는 분들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요? 예. 신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 인생, 삶,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서로의 믿음인데요. 믿음을 주는 게 얼마큼 어렵고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신뢰를 해야 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신뢰를 받아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실수가 없도록. 그러므로서 뭐 조금만의 뭐 차이점은 있겠죠. 근데 서로 간에 믿어서 네. 계속 그게 쌓이면 우정도 되고 사람 간의 교류가 네. 신뢰가 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남한산성을 가끔 올라가는데요. 왜요? 그냥 뭐 운동도 할 겸 가면요. 이 집채만한 돌덩이가 갖다 산성을 쌓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는 장비도 없고 다 사람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 그 돌을 움직일 때 앞살에 막 10명을 했다 보자. 서로 신뢰가 믿음이 없어서 누구 하나만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더라. 회장님, 앞으로 뭐 인생 목표 뭐가 있을까요? 한 75세까지 일선에서 네. 건설업 하면서 우리 뉴스도 같이 하면서 잘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네.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좀 쓰고 또 여행도 좀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잘 되실 것 같으세요? 뭐 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생각합니다. 제 고향은 전북 김제 축산입니다. 부안하고 경계에 있는데요. 동진강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참 어릴 때 모욕도 하고 매역도 가고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살아갔고 3대째 살고 있다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남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부님이 정미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살고 또 부유하게 살아왔었는데 성남에 와서 보니까 진짜 산동네 달동네 사시는 분들은 호남인, 시장에서 니아까 끌고 망질 하시는 분들도 호남인. 그래서 우리 호남인들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특히 성남은 저희가 6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로 저희가 자체 휴관을 가진 겁니다. 휴관이란 매개체가 있으니까 성남에는 호남인들 더 단계를 잘 되고 또 그분들도 서로 정보도 교환도 하고 고향도 소식도 알아보고 그런 정을 나누는 장소라서 저희가 이제 우리 호남 향후에서는 성남 호남에서 매달 27일 날 휴일을 합니다. 그러면 300명에서 400명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타 지역 어느 향후회보다 더 잘 되는 게 성남시 호남 향후회입니다. 그리고 호남인으로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는 좀 가슴도 따뜻해지고 좋은 언론사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